안녕하세요. 김쌤 영어 김쌤입니다. 오늘 포스팅 제목은 18분 만에 말문 트이네입니다. 18분 만에 말문이 트인다니요? 여러분은 믿기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8분 후면 알게 될 일을 무료 동영상에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김쌤이 이 동영상으로 여러분의 영어 말문이 트이게 하겠습니다. 왜 영어가 어렵습니까? 물어보면 흔히 하는 대답 중에 하나가 어순이 달라서요 입니다. 그러면 어순이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은 모르지만 암튼 달라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순이 다른 것은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내용이 너무 어렵기에 쉽게 설명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영어 어순을 만 3세의 미국 유아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참고로 만 3세 유아의 IQ는 60 이하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IQ는 100이 넘습니다. 따라서 머리가 나빠서 영어 어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설명하는 것은 미국 만 3세 유아가 느낌으로 아는 영어 어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들어서 이해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영어 어순이 어려워서 영어를 못했던 분은 몇 분 후면 영어가 아주 매우 쉬워질 것입니다. 이 강의 시청 후 기뻐 뛸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영어 어순을 설명하겠습니다. 아기가 울면 엄마는 이유식을 줍니다. 이유식을 주는데 먹지 않고 계속 웁니다. 그러면 엄마는 기저귀를 봅니다. 그런데 엄마가 왜 기저귀를 봅니까? 아기가 우는 이유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렇듯이 아기 때부터 의사를 전달하고자 소리를 만듭니다. 이 소리가 처음에는 울음이었고 시간이 지나 옹알이로 그리고 단어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유식을 주었는데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 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는 것인데 음식을 주니까 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온전히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아기는 웁니까? 기저귀를 갈아줄 때까지 웁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의도가 전달될 때까지 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 재밌습니까?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아기에게 음식을 주고 기저귀를 갈아줄까요? 대부분의 아기 엄마들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음처럼 말합니다. 이유식을 주며 우리 아기 맘마 줄까? 계속 우는 아기에게 배가 안 고프구나. 기저귀를 들춰보며 똥 쌌니? 기저귀에 똥을 보며 똥 쌌구나. 기저귀를 갈아준 후 기저귀 갈아주니까 좋아요. 이렇게 쉴 새 없이 자신을 축구 중계하듯이 아기에게 중계를 합니다.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을 엄마가 모를까요? 엄마는 아주 잘 압니다만 이렇게 계속 자신의 행동과 아기의 행동을 중계합니다. 이 부분이 아기가 언어 습득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에게 밥을 줄 때마다 종을 치면 나중엔 밥을 주지 않아도 종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침을 흘립니다. 이 방식으로 인간도 아닌 개도 종소리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어떤 원리가 개에게 저절로 종소리의 의미를 알게 하였습니까? 개에게 식욕을 돋구는 음식을 주면 개는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종소리를 들려줍니다. 배고픔의 느낌이 종소리와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느낌과 소리가 동시에 울리면 자동으로 저장되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개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뇌세포 심포라는 기관입니다. 김쌤은 오랜 연구 끝에 언어 습득의 블랙박스가 심포라는 것을 결국 찾아내었습니다. 이 심포가 바로 우리도 모르게 한국어를 습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아기가 울 때 엄마는 형사 콜롬보처럼 아기의 표정과 행동을 살펴서 아기의 의도를 귀신처럼 찾아내어 음성으로 표현합니다. 아기의 의도, 곧 표현하고자 하는 느낌과 음성이 이렇게 동시에 울리게 됩니다. 개에게 음식을 줄 때 종을 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심포는 자동차의 블랙박스처럼 자동으로 느낌과 음성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 결과 아기는 공부하지 않아도, 외우지 않아도, 깜지에 외우기 연습 안 해도 저절로 언어를 습득하게 됩니다. 개도 되니 사람은 더 저절로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린 심포의 기능 덕택에 저절로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어의 의미 외에 어순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아기는 자신의 의도가 전달될 때까지 옵니다. 이 말은 아기의 의도가 전달될 때까지 엄마가 말로 중계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상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기, 똥 쌌으니 기저귀 갈아달라는 의도로 아기가 온다. 엄마, 이유식을 주며 배고프니 맘마 줄까? 아기, 이게 아니에요 라는 의도로 아기가 운다. 엄마, 기저귀를 보며 똥 쌌어요? 아기, 기저귀를 들춰보는 엄마의 행동에 엉덩이에 느낌이 온다. 엄마, 똥을 보며 똥 싸서 그런 거구나. 아기, 기저귀 가는 엄마의 행동 덕분에 엉덩이에서 여러 느낌을 느낀다. 엄마, 기저귀를 다 갈고 기저귀 가니까 좋아요? 무엇을 관찰하게 됩니까? 표현하고자 하는 아기의 의도나 상황에 의한 아기의 느낌이 먼저 있습니다. 그 의도나 느낌에 엄마가 종치듯이 음성을 계속 들려줍니다. 언제까지 들려줍니까? 아기가 울지 않을 때까지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여기서 아기의 울음은 아기의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아기는 자신의 의도가 다 표현될 때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어순입니다. 왜 어순입니까? 아기의 울음은 아기의 말입니다. 그리고 아기는 자신의 의도가 다 전달이 되지 않아서 웁니다. 두 번째로 우는 것은 첫 번째로 우는 것에 보충하는 울음입니다. 울고 의도가 전달되지 않아서 또 울고가 아기의 울기 어순입니다. 우는 것을 말로 바꿔 보겠습니다. 말하고 의도가 다 전달되지 않아서 더 말합니다.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한 것을 그 다음 말로 보충 설명한다. 이것이 바로 아기가 자극과 반응으로 익히는 어순 감각입니다. 그리고 이 어순 감각으로 인간은 말을 합니다. 그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I will eat out for dinner today. 말하려고 하는 대상이 자신임을 전달하고자 I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앞으로 할 의도를 전달하고자 will이라고 말합니다. 그 의도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eat라고 말합니다. 장소를 추가 설명하고 싶어서 out라고 말합니다. 무슨 목적인지 말하고 싶어서 for를 말합니다. 저녁 식사라고 말하고 싶어서 dinner라고 말합니다. 오늘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today라고 보충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영어 어순은 방금 전까지 한 말의 부족분을 다음 말이 보충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왜 하필 today가 맨 뒤로 갔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문법을 알아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은 문법을 지키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소통을 하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시간이 맨 뒤에 왔을까요?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맨 뒷선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시간이 맨 뒷선입니까? 아기는 시간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전달하려고 말하게 되었기에 움직임을 먼저 말하게 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움직임의 장소가 보입니다. 이외의 것들은 인지의 발달에 따라 자연스럽게 더 자세히 덧붙여 표현하게 됩니다. 모르는 것을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나중에 만 3세 이후에 가지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제일 나중에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혹자는 눈에 보이는 순서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일 눈에 보이는 순서대로 말한다면 시각장애인은 말을 못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이 영어의 어순을 만들었습니까? 눈이 먼저가 아니고 마음이 먼저입니다. 말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의 오감각 중에 시각의 비중이 높아서 그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견물, 생심이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주로 시각으로 정보를 접하고 그로 인해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기에 눈에 보이는 순서대로 말하게 되는 경향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눈이 아니라 눈을 움직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의문문을 만들 때는 묻는 대상인 who, what, when, where처럼 의문사를 먼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주체가 눈이 아니라 마음이기에 묻고자 하는 의도가 먼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은 보고자 하는 것만 봅니다. 또한 인간은 본 것만 믿으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와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언어를 보이는 문자로 바꾸어 그 보이는 문자 언어의 규칙을 찾아 그 규칙에 맞게 말하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규칙에 맞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마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와 다르게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말하고자 하면서 동시에 토끼를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리고 뒤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해보면 지극히 부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배운 문장의 오형식이 올바른 문법이라 하더라도 그 문법에 맞게 인간은 말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어라는 문법적 용어를 생각하면서 주어의 뜻이 아닌 나라는 의미의 아이를 말할 수 없고 조동사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동사의 뜻이 아닌 할 거야 라는 의미의 위를 말할 수 없고 동사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사의 뜻이 아닌 먹는다 라는 의미의 eat를 말할 수 없고 부사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사의 뜻이 아닌 밖에서 라는 의미의 out를 말할 수 없고 형용사라는 생각을 하면서 형용사의 뜻이 아닌 이것이라는 의미의 this를 말할 수 없고 명사라는 생각을 하면서 명사의 뜻이 아닌 저녁이라는 의미의 evening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오형식과 해당 문장의 모든 영어 단어를 다 알아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무엇이 진짜 어순입니까? 진짜 어순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바로 어순입니다. 말은 마음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밥을 먹는 이유가 영양분을 공급하려고가 아니라
배고파서인 것처럼 말하는 이유가 문법을 지키려고가 아니라 의도를 전달하고자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도를 다 전달하려고 저절로 방금 전 단어를 덧붙여 추가로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쌤은 이 강의를 하기 위해 24년을 준비하였습니다. 영어가 어려워 아기처럼 영어를 배울 수만 있다면 이라는 단순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그 질문에 답을 찾고자 무엇인가 소명감에 이끌려 무던히도 돌아왔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였고 고행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그런 고행의 길을 걷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쌤은 이 동영상으로 그분들에게 위안의 소식을 드립니다. 결국 그 길을 찾으셨다고 말입니다. 김쌤의 이 좋은 소식을 믿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은 문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김쌤의 이 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은 말, 문, 이 트였습니다. 그럼 말문이 트인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기에게 엄마처럼 중개하는 분이 일정 기간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중개할 분이 일정 기간 필요합니다. 그 엄마의 역할을 김쌤이 준비하였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네이버 블로그로 여러분의 심포에 마구마구 종을 쳐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김쌤은 문답영작 특별반이라고 합니다. 김쌤을 신뢰하는 특별하신 분들이 오시기에 특별반이라고 하였습니다. 온라인반이고 네이버 김쌤영어 블로그로 진행합니다. 전 세계 25개국에 회원이 있습니다. 왜 해외에 회원이 많습니까? 한국에서 배운 방식으로 미국에 가서도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서 1명 지나가는 외국인이나 미국에서 100명 지나가는 외국인이나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똑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미국에 간다고 그 지나가는 분들이 한국인이니까 나에게 말을 걸어 영어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는 동양인으로 생겼어도 당연히 영어를 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과는 달리 다민족 국가 미국이니까요. 한국에서 단어장으로 외워서 영어가 안 되었다면 미국에 가서도 단어장을 외워가지고는 영어가 안 될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암기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같은 방법은 같은 결과만 나올 뿐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결과가 꼭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김쌤 영어 네이버 블로그 문답 영작 특별반으로 오세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천글은 프리토킹 잘하는 방법입니다.